분사의 두 번째 시간, 분사 구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 개념을 한번 먼저 잡고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when I was walking along the street, I met her. 자,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이걸 분사 구문을 우리가 처음 배울 때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선생님들이 when을 지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뒤에 문장과 앞에 문장의 주어가 같으니까 주어를 지우고, 그 다음에 동사는 was하고 met하고 시제가 같으니까 이 동사를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는 분사 구문으로 만든다. 그런데 이 being이라는 형태는 언제나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walking along the street라는 구문이 문장 맨 앞에 나오게 되는데, 얘가 ing 분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거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애초에 when을 왜 지웠을까? 선생님들이 왜 이걸 지우자고 했을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봤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걸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원래 한 문장엔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하나다. 자, 요거를 반드시 지킵시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은 절대로 틀린 문장입니다. 이를테면 he has two sisters. 그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는데 both of them. 자, 그들 둘 다 are pretty. 만약에 문장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한다면 의미는 통해. 그는 여동생이 둘이고 둘 다 예뻐. 의미는 통한데 지금 콤마를 사이에 두고 동사와 동사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연결되어 있고 접속사가 없네.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접속사를 여기다 써줘야 맞는 거지.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 이 and를 그럼 써주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럼 동사 하나를 죽여야 돼. 왜냐하면 문장이 하나면 주어 동사는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지금 이 주어 동사 형태가 두 개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사를 죽이고 여기를 being이라고 써주면 얘가 바로 분사 구문인 거지. 요 얘기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 문장에서 원래 when I was walking along the street 하고 나왔을 때 이때 when을 처음에 지웠던 게 뭐냐면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을 틀리게 한 거야. 자, I was walking, 나는 걷고 있다라는 거랑 내가 그녀를 만났다라는 두 개의 문장이 있어. 그러면 문장과 문장이 콤마로 연결될 수가 없으니까 앞에 접속사가 있어야 맞는 거지. 그럼 이 문장은 원래 맞는 문장이었어. 그런데 여기에 when을 지우라는 소리는 다시 말해서 뭘 하라는 소리지? 문장을 틀리게 만든다는 소리야. 틀리게 만들었어. 그럼 틀리게 만들었으면 맞게 하려면 when을 써줘야 되는데 when을 써주는, 접속사를 써주는 방법 말고 접속사를 없애는 방법. 문장을 죽이는 방법.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나 뒤에 있는 동사 하나를 죽이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 죽이는 방법이 바로 뭐다? 동사를 동사 원형의 ing로 만드는 방법이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주어는 같으면 생략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분사 구문의 원리야. 자, 그럼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분사 구문은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맞게 하려면 여기에 접속사를 쓰든가 여기에 접속사를 쓰든가 접속사를 넣어서 문장을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아니고 에이 그냥 앞에 있는 문장을 죽이자라고 만들면 얘가 분사 구문이고, 또는 뒤에 있는 문장을 죽이자 하고 나오면 얘도 분사 구문이죠. 그럼 주어는 같으면 써주고 같으면 지우고 다르면 그냥 써주면 돼요. 자, 이게 분사 구문입니다. 이게 분사 구문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는 접속사 절로 바꾸는 거를 정리했었는데 요거를 우리가 일반화시켜 봅시다. 자, ing가 나오고 콤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일반적인 형태, 앞에 있는 문장을 죽인 형태예요. 자, 이때 이 ing는
위치를 가만히 보니까 원래 현재 분사는 형용사인데 지금 부사 위치가 주어 동사하고 상관없이 앞에 붙어 있어.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부사라고 생각한 게 바로 분사 구문입니다. 그냥 얘를 원래 여기 앞에 주어가 있었는데 왜 생략했죠? 얘랑 같으니까 생략했어. 그러면 여기 없으니까 여기 있는 주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서 얘를 꾸며주는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그냥 형용사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주면 되는데 좀 일반적으로 분사 구문은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얘를 부사 처리를 하는 거지. 그럼 부사는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2조 때 동양, 목결, 양의 8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이 분사 구문은 이 중에서 위에 5개, 요 5개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 이유. 이렇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한다. 조건, 이렇다면 주어가 동사한다. 때, 이럴 때 주어가 동사한다. 동시 상황. 이 동시 상황이 가장 만만해. 그래서 이걸 뭐뭐 하면서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해석 굳이 이렇게 정확하게 의미를 잡을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뭐뭐 하면서라고 처리하면 되죠. 이거 하면서 주어가 동사한다. 양보일 때는 이거 하긴 하지만 주어가 동사한다. 자, 이 중에서 의미 관계가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하겠는가를 생각하도록 만든 게 바로 우리가 분사 구문을 접속사절로 바꿀 때 사용했던 방법들입니다. 자, 5가지. 이유, 조건, 때, 동시상황, 양보, 주어, 동사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게 분사 구문이야. 이게 일반적인 거고. 예를 바로 설명합시다. 예를 바로 설명하겠는데, 자, running for the bus 하고 나오면 여기 ing가 붙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어. 그냥 가볍게 가자고.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는 뭐야? 달리면서 나는 나의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 조, 때, 동, 양 5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버스를 타기 위해서 달리면서 달렸기 때문에 나는 떨어뜨렸다. 뭐 전혀 아닌 건 아닌데 조건, 달렸다면 떨어뜨렸다. 이건 좀 이상하지? 달렸을 때 떨어뜨렸다. 괜찮고 달리면서 떨어뜨렸다도 괜찮고 달리긴 했지만 떨어뜨렸다는 좀 이상하고 뭐 대충 알 것 같아 의미가. 그래서 뭐 이유를 써도 되겠고 때를 써도 되겠고 동시 상황을 써도 되겠고 자, 그래서 이유를 쓰게 되면 because, 때를 쓰게 되면은 when, 그 다음에 동시 상황을 쓰면은 while. 그런데 이 3개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있지. 그게 바로 as지. 그래서 우리가 분사 구문 만들 때 as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편해. 그래서 중학교 때 as를 자꾸 쓰는데 선생님들은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하나를 확정해서 쓰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as가 너무 많은 의미가 있으니까 얘가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말라고 했는데 자, 일단 버스를 위해서 달리면서 자, 버스를 타러 달리면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달리면서 나는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having no more homework to do니까 해야 할 숙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TV를 봤다. 뭐 되겠고. 그러니까 없으면서는 좀 그렇죠. 없기 때문에겠네. 없기 때문에 숙제를 얘는 때문에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별거 아니에요. 지금 ing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 뭐라고 생각한다? 이, 조, 때, 동양 5개 중에 하나 잡으면 된다. 자, 여기는 뭐로 잡을까? not knowing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나는 그의 충고를 요구했다. 그에게 그의 충고를 부탁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가 되겠지. not knowing 몰라서 정도가 되니까 이, 조, 때, 동양 중에 이유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 turning to the left, 왼쪽으로 돌면 너는 버스 정류장을 발견할 것이다. 뭐뭐 하면이니까 얘는 조건이 될 테고 어렵지 않아요. 그냥 2조 때 동양 중에 하나. 얘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면 보기 중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객관식으로 2조 때 동양 보기 5개가 있는 거야. 자, admitting what you say. 네가 말한 것을 인정하면서 나는 여전히 생각해. 네가 잘못이라고 생각해. 그럼 네가 말한 것을 인정하는 거랑 내가 여전히 네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좀 뒤집어져 있다는 느낌이죠. 그때 쓰는 게 우리가 양보인 거지.
못생겼지만 만나줄게. 뭔가 앞뒤가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거, 좀 거꾸로 되어 있는 거. 그때를 우리가 양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네가 말한 것을 인정하긴 하지만 정도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양보로 문장을 전환시켜주면 되겠다. Singing merrily, they walked in the woods. 자, 그들은 숲에서 걸었다. 즐겁게 노래하면서 뭐뭐 하면서니까 얘가 양보가 되겠다. 자, 요거는 지금 분사구문의 시제에 관련된 건데 요것도 간략하게만 갑시다. 간략하게. 원래 분사구문은 이렇게 ing가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단순한 시제, 단순 시제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having pp하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having pp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얘가 완료 시제야. 그럼 우리가 투부정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단순 시제하고 이 having pp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네들은 어차피 ing가 붙어 있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야. 그럼 다음에 is든 was든 do든 did든 다음에 주절의 동사가 반드시 하나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주절의 동사가 만약에 is면 이 단순 시제는 시제가 현재면 이 단순 시제는 그 현재 시제와 시제가 같다는 뜻이고 완료 시제는 이 현재보다 한 시제가 앞선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is나 do라는 주절의 동사가 현재면 얘는 현재고 얘는 과거고 다음 주절의 동사가 과거면 그럼 얘는 똑같이 과거란 소리고 얘는 더 앞선 더 과거란 소리고 이거는 투부정사의 시제편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선 지금 having pp라는 시제가 나왔어. having pp라는 시제가 나왔는데 뒤에 동사가 went네, 과거네. 그럼 얘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났던 일이니까 더 과거야. 그래서 그의 숙제를 과거보다 더 이전에 끝냈어. 그리고 과거에 그는 밖으로 나갔지 놀러고. 요 의미 관계만 쫓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앞에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인데 being이 생략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being within이니까 수동이 되는 거네. 자, 그럼 오래전에 쓰여졌어. 쓰여졌는데 의미를 잡아볼까? 2조 때 동양 5개 중에 하나지. 일단 자, 근데 그 책이 was hard 어려웠어. 이해하기에 어려웠어. 자, 오래전에 쓰여져서 그 책은 이해하기에 어려웠다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학교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잡으래. 그 정확하게 잡으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2조 때 동양 5개 중에 하나. 그러면 이유. 오래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조건은 쓰여졌다면. 때, 쓰여졌을 때. 동시상황 쓰여지면서 양보 쓰여지긴 했지만 자, 그 중에서 의미가 맞는 거는 이유가 되겠네. 오래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지? 여기 과거 분사가 나오든 현재 분사가 나오든 얘가 뒤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걸로 해석을 하자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지? 그의 숙제를 이미 끝마친 그는 밖으로 나갔다. 됐죠? 다음. 오래전에 쓰여진 그 책은 이렇게 의미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 사이에 비동사를 간단하게 집어넣고 나서 얘가 하고 있는 건지 얘가 당하고 있는 건지의 관계를 찾아내면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다고. 자, living close to the beach. 해변에 가까이 살면서 그는 좀처럼 수영하러 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얘가 이유로 해석을 해볼까? 살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 말이 안 되지? 조건. 살고 있다면 가지 않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네. 때. 살고 있을 때 가지 않는다도 안 되고 비록 동시상황. 살면서 가지 않는다. 해변에 가까이 살면서 그는 수영하러 가지 않는다. 말은 되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가려면 해변에 가까이 살긴 하지만 그는 좀처럼 수영을 하러 가지 않는다. 양보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굳이 도우가 없어도 되는데 뭐 듣는 사람이 좀 헷갈릴까 봐 도우로 해석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는 거지. 상대방이 아주 친절하게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분사구문 앞에 이렇게 접속사를 써주기도 한다는 얘기를 3번에서 하고 있습니다. 레이지네, 게으른이네. 요거는 게으른이네. 분사구문이 없는데요. 자, 다시 갑니다. 분사구문은 형용사야. 형용사가 부사 자리에 있으면 뭐라고? 분사구문이라고. 해석은 뭐뭐 하면서라고 지금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게으른이라는 형용사가 지금 부사 자리에 있어. 그러면 게을러서가 되는 거지. 이게 분사구문이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being이 생략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형용사가 부사 자리에 있으면 뭐뭐 한 상태로 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평생 동안 게으른 상태로 또는 게을러서, 여기는 게을러서가 되겠네. 게을러서 그는 가난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나왔으니까 정리를 합시다. 얘도 형용사야. 근데 remain은 남아 있다는데 가난하게 남아 있다가 아니고 형용사가 나오면 뭐뭐 한 상태로. 우리말로 정리합니다. 형용사가 부사 자리에 있을 때, 형용사가 부사 자리에 있을 때 그때는 뭐뭐 한 상태로라고 해석하면은 거의 대부분 다 해석이 됩니다. 평생 동안 게으른 상태로 그는 가난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의미 전달하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 이게 왜 그런가라고 고민하지 말고 형용사가 부사 자리에 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합시다. 이상으로 분사구문 정리하겠습니다.